다음 주에 호주를 갑니다. 호주 DSA, 그러니까 직판협회입니다. 에서 저를 이제 그 메인 스피커로 주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거기 직판협회 행사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좀 해놨으면 가서 영어로 그냥 빡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뭐 한국말로 해도 우리 직원이 다 통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든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또 우리 직접 판매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런 방향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그 호주에 있는 다이렉트 셀링 컴퍼니의 경영진들과 또 그런 관계자분들이 이제 와서 그 시드니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초청이 된 겁니다. 앞으로 아마 사내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그런 국제 대회에 가서 강의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에서도 또 와달라고 그랬는데 뭐로 가지고 그냥 언제 유럽 간 김에 한번 들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애터미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전 세계 모델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욕을 좀 먹고 있죠. 과거에 좀 엉터리 같은 짓들을 많이 했던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망해서 사라진 그런 회사들이지만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거의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썩 좋아지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장벽이 뭐냐면은 너 다단계잖아, 나 그런 거 안 해 하는 그 장벽이 가장 크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전에 애터미를 창업할 때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유통일 뿐이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최소의 경비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유통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통 경로도 있다. 할인 매장도 있고 TV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로드샵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 경로들이 있는데, 그 다른 유통 경로보다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또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비싸도 사줬고 비싸도 팔려나가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비싼데 물건을 사느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같이 산다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라도 그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보다 더 유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값이 좀 비싼데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팔리니까 경영자들은 방만하게 그냥 뭐 비싸게 PV 좀 많이 주면 된다는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순수하게 싸고 좋아서 물건만 샀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이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피해가 바로 우리의 사회적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평판 리스크, 평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투자식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구나, 남한테 피해 주는구나, 이렇게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제품이 정말 싸고 좋은지.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시작을 할 때는 돈 번다는 생각, 수당 받는 생각 다 버리고 정말 이 제품이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 더 좋은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 값이 더 싼지, 그것만 판단하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 조건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매달 얼마를 사야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매달 얼마를 사면 모두가 다 수당 받아요? 그렇잖아요. 자격은 땄는데 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지만 하느라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강의하는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2천만 원 받는데 매달 20만 원 유지하는 거 뭐가 힘듭니까? 지는 안 힘들죠, 2천만 원 받으니까. 그런데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매달 20만 원씩 사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어요. 예. 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거나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0만 원 카드로 긁어가지고 10개월 할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매달 10만 원, 20만 원을 구매를 해야 돼요. 30만 원, 40만 원이 생활비가 쪼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절대로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지 말고,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업도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판이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면은 물건이 더 좋아? 써봤더니 만족이야? 나 이거 인생 평생 동안 쓸래? 그래서 평생 동안 쓰는 그런 소비자를 얼마나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왜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를 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비싸지만은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은 비싼 거 좀 산다고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도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겠다,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하겠다, TV 홈쇼핑하고 경쟁해서 더 싸게 팔겠다고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좀 비싸도 사라. 왜? 돈 벌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도 거의 다 그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몇몇 업체들이 지금 이제 애터미를 따라서 좋은 제품 우리도 좀 싸게 판다, 이런 업체들이 나타나는 좋은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은 애터미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품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그거를요, 통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그 회사의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 그 제품을 소비를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요, 87%가 다시는 그 제품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13%의 사람은 하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세뇌가 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가 되는 그런 통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80, 90%가 대부분 그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 그 지금 평소에 쓰던 생필품인 화장품, 치약, 칫솔, 세제 이런 것들을 뒤도 안 돌아본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80%, 90%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샀었다 하는 반증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8, 90%가요 지금 사업과 상관없이 제품만 소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사업 괜찮아, 나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 나 이 일 하는데 그런데 제품은 싸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품만 쓸래,
이런 분들이 80%, 90%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미래의 산업이 되고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유통 라인에 비교를 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아야만 된다고 외쳐왔던 애터미가 이제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회사로서 자림하게 되는, 그거를 저는 지금 10년 전부터 기다려왔는데 이제서 부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요, 주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미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푸스킨의 삶이라는 시가 있죠.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거, 현실은 슬픈 거.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따라가 가지고는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리바바도 잘 되고 있고 또 아마존도 잘 되고 있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올 것인가를 예측해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제 그걸 시작했냐면은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할인 매장이 한참 뜨고 있고, 이런 시절에 앞으로 플랫폼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현 시점에 주인공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정보화 사회가 오기 전에 지식 사회일 때, 산업 사회일 때 정보화 사회에 투자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보화 사회가 완성이 됐어요. 자, 정보 어디 다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다 있죠? 그렇죠? 예. 정보화 사회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들이 다 그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 못 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사냐면요, 남들이 성공하는 그 현재 성공한 거, 그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 노래방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노래방이라는 것이 쫙 퍼지기 전에 노래방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노래방이 잘 되는 걸 보고 노래방을 인수해 갖고 하던 사람들은 망했어요. 누가 돈을 벌었느냐? 잘 될 때 그 노래방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숙됐을 때는요, 이미 거기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은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미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래에 잘 되려고 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어떤 아이템이 뜰 것인지를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속 터져 죽겠어. 그냥 답답해 죽겠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공부 못했어요. 오늘 3시에 되면은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한 60여 명이 여기 이제 와요.
제가 초청을 했어요. 오는데 그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네가 제일 잘 됐다고. 그래서 야,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막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많고 그러는데 뭘 내가 잘 돼? 그랬더니 야, 쟤네는요 은퇴하는 순간, 또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낙선하는 순간 백수야. 바로 실업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낫다고. 내하고 공부 비슷하게 못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제법 잘 됐잖아요. 어떻게 잘 됐느냐? 저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좀 꿈 같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 호가 지금 몽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딱 맞아요, 해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못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안 쳐다보고 뭘 막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불렀어. 근데 부른지도 모르고 있었어. 선생님이 뒤로 와가지고 뒤통수를 쥐봉으로 까면서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 뗏목을 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다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그 영산강에다가 뗏목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목포 쪽으로 나가면은 바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뗏목을 설계하면서 정말 바다가 막 파도 소리 막 기러기 소리 이런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 무슨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너 뭐해? 공부도 못한 새끼가. 저는요 여기가 맨날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 세상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꿈꾸는 자의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보화 사회가 지나간 다음에 이 정보화 사회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떤 사회가 오느냐? 꿈의 세상,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꿈꾸는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세상이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을 초월해서요 미래로 가야 돼요. 미래로.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올 거냐 하는 것을요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가 세상을 꽉 잡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다 돌진해 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플랫폼 시장을 누가 석권을 해버릴 거냐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몇 천억씩 몇 조씩 손에 봐가면서 지금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놈을 죽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 올해 1조 가까이 적자 났어요. 1년에 1억씩 까먹어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한 3조 쏴줬어. 내년이면 이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또 쏴줄 건지 아니면 망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지금 50대 50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서, 플랫폼 세상에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경쟁할 거냐 하는 거예요. AI 세상이 와요. 자율주행 세상이 와요. 그러면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은 다음 유통이 어떤 것이 될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10년 전에 예측을 해서 만든 것이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저는 플랫폼 1999년도에
imkorea.com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알리바바나 그 다음에 아마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잘 만들었어요. 그때 수만 가지의 상품을 실은 그런 종합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아줌마보다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인터넷 광 케이블이 아직 가정까지 안 깔렸던 거예요. 물론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손정희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빅 엔젤을 만나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지날 수 있었던 그런 회사들은 살아남았고, 저처럼 그 데스밸리를 못 지나고 거기서 죽어버린, 그래서 한 3년을 버티다가 죽었어요. 자, 쫄딱 망했습니다. 월세 빵으로 갔어요. 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몸까지 병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나는 뒤졌다. 그럼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다음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를. 제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는 뭐가 극치에 있었냐면 마트, 할인 매장 이런 게 아주 활성화가 된 그 시점이었어요. 막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유통시장을 다 석권할 것처럼 거의 다 석권을 했었죠, 할인 매장이. 그런데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마트의 할인 매장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가 헷갈려. 그 다음에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한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도리어 어느 한 업체에다가 좀 몰아서 보다 대량 생산을 하게 하면은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애터미는 일품일사 원칙을 세운 거예요. 한 품목은 한 업체에다만 몰빵으로 주겠다. 그리고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는 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R&D를 하고 자동화를 시켜서 원가를 다운시켜라. 그 대신에 우리는 절대 가격으로 공급을 받겠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가지 말아라. 애터미에서 공급을 해주겠다. 원료값도 선불로 주겠다. 납품하면 즉시 연금을 줘가지고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그래서 공급업체들과 협력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받는. 그래서 지금 현재 플랫폼들이 많은 경쟁사들 보고 야 너네끼리 싸워가지고 알아서 살아남어, 알아서 가격 낮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에 실패 없이, 구매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샀는데 항상 제대로 사기만 해요? 샀다가 버리기도 해요?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살 때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좋은가 맨날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잘못 사면 실제로 가격은 10% 올라가는 거고 50%를 잘못 사면 2배 비싸게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의 실패를 없애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애터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5%를 또 수당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플랫폼에서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있어요. 포인트 준다고 그러는데 0. 몇 프로, 뭐 잘해봐야 1%도 안 되는데 우리는 35%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부가 한 군데로만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극단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에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애터미가 10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DSA에서 우리도 그거를 좀 보고 싶다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이 시점이 됐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했어요.
이제 새로 써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따라가겠다, 애터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판도가 바뀔 거예요. 그 판도가 바뀌는 것이 전 세계 DSA 시장에는 엄청나게 플러스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실 월마트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월마트 할인 매장은 5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60년 전에 시작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메이라는 회사가요 지금 6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규모는 월마트는 10년 후에 시작했는데 500조, 아메이는 10조가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슨 빅 비즈니스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를 합해봐야 200 몇십 조밖에 안 돼요. 월마트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빅 비즈니스라고 하느냐? 물론 개인이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억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개인한테는 빅 비즈니스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빅 비즈니스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호주에 가면 얘기를 할 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월마트보다도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포탈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우리 안에 문제점이 있다. 왜? 그거는 수당을 준다는 것 때문에 좀 비싸도 팔린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거를 완전히 시정을 해서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팔고 백화점보다도 더 좋은 것을 파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었더니 10년 만에 1조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로 변신을 하더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1조 간 기업은요 네이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9.8년인가 그러고 거기가 9.2년인가 그래요. 예. 유통회사가 그런 플랫폼 회사를 순식간에 같은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는 이 플랫폼 유통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포스트 플랫폼을 준비합니다. 그게 애터미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전 세계 유통이 이제 이 플랫폼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실험을 통해서 애터미라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보세요. 자, 지금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어때요? 뭐 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애터미에 한번 왔더니 아이 더 싼데? 더 좋은데? 여기서는 35% 수당을 주네? 그러면은 애터미에 한번 왔던 사람이 다른 플랫폼에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쪽으로 오면은 가지를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 뭐 100조, 200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보다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인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실험만 했어요. 1조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중국 시장도 안 들어갔고, 인도 시장도 안 들어갔고, 그 큰 남미 시장도 안 들어갔고, 유럽 시장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이거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탄탄해지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 있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는 그 감동이 엄청난 복참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업자 만들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무데나 가서 얘기를 해요. 왜? 익숙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계산하다가도 아줌마 화장품 뭐 써? 애텀이라고 들어봤어? 엄청 좋아, 엄청 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내가 다음에 하나 갖다 줄게, 사야 돼. 안 그러면 이 식당 안 올 거야. 막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쉽게 네. 우리가 습관화만 되면은요 이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요. 예, 한 100번, 1000번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런데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일을 잘 못해, 그러면요 그런 것이 아예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봐. 예.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거예요. 자기만 보지 말으라 이거예요. 자기만. 우리 성공한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들이 자기 능력으로만 성공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 애터미 시스템이었고 그거를 전달해 줬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해내더라 하는 거예요. 아까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 남동생하고 누나 영어도 잘 못한다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따갈로그어를 잘하는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필리핀에다 퍼뜨려요, 안 퍼뜨려요?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람 몇 사람 찾아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는 방법, 그냥 부딪혀, 그냥 들이대고. 대책 없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익숙해져.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그냥 애터미 얘기하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성공자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미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 뭐가 익숙해요? 가난한 거 익숙해. 왜 부자로 살 생각 안 하냐고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거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런 거 좀 꿈꾸라 이거예요. 돼요. 칫솔 팔고 화장품 좋다고 싸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익숙하지 않은 삶,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성공하고 결단하는 자가 성공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낙오하지 마시고 거기로 가야 돼요. 낙오하면 죽어요. 마치겠습니다.